안녕하세요. 대학정보공시센터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6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질 것 같아서 좋은 환경에서 오프라인 연수를 진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7월이 되고 나서 코로나19 확산이 최대치로 이르게 돼서 장고 끝에 결국 이렇게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수를 제작하여 탑재는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수는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라도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번에 처음 조사를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저희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개요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입력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시연하고 실습해 보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참 더운 시기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조금 졸리실 수 있지만 제가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반응을 구하면 채팅으로 반응도 보여주시고 하시면 진행하는 저도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디오는 좀 끄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업무를 처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조사는 뭔가 표준분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표준분류 체계는 뭐고 표준분류 계열은 무엇인가? 자율분류 기술서는 뭔가? 대학 자체 계열은 뭔가? 모르는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업무 초입부터 어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처음에 용어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자주 나오는 용어를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 콘텐츠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란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볼까요? 한 어절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절씩 끊어보면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총 세 어절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또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 있고요. 이 대학들은 대학 알림이 공시 대상교입니다. 여기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이 해당하는 그 대학이고요. 또한 대학정보공시 대상교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부여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편제 단위는 교육 제공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단위로서 흔히 학생이 배정되어 있거나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쉽게 학부, 학과, 전공들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 조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등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어절을 조합해서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가 무엇이냐를 정의해 본다면 대학의 학교 정보, 그 다음에 대학에 설치된 학과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는 대학의 학교 정보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정보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먼저 학교 정보는 무엇을 조사하느냐? 학교의 프로파일을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학교 명이 무엇인가? 학교의 설립 유형은 무엇인가? 이 학교의 법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학교의 규모는 어떠한가? 개교일은 언제인가? 총장은 누구인가? 등등을 학교 정보에서 조사합니다. 이 학교라는 단위에는 대학에 속해 있는 각 대학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부설의 각 대학원들도 대학과 같이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이미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혹은 대학원을 신설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정보로 현황 그대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를 알아봤으니 학교라는 틀 안에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무엇을 조사하느냐? 첫 번째, 학교의 프로파일을 조사한 것처럼 학과의 프로파일을 조사합니다. 학과명은 무엇인가? 이 학과는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학과의 운영 타임은 어떠한가? 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학위를 부여하는가? 이 학과는 교원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인가 등등을 학과 정보에서 조사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이미 학과를 신설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정보로 현황 그대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들은 대학 정보 공시를 비롯한 각종 학과별 통계의 디폴트 값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는 학과의 객관적인 정보에 덧붙여 학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도 조사합니다. 앞에서 조사한 내용이 학과 프로파일이었다면 이 내용은 학과의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교육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과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떤 분야의 인력을 배출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이 정보를 통해 학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진 학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각 학교들마다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낱낱의 학과는 비슷한 성격의 것들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유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이라는 5개 범주로 학과들을 분류합니다.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는 교육편제단위에 대하여 2가지 종류의 계열 범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육편제단위에 표준분류 계열을 적용합니다. 표준분류 계열은 앞에서 설명드린 학과의 프로파일, 학과의 자기소개를 모두 고려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분류 계열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분류 체계라는 분류표를 보고 해당 학과와 가장 부합하는 소계열, 중계열, 대계열을 찾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계열입니다. 두 번째는 각 교육편제단위에 대학 자체 계열을 적용합니다. 흔히 교육부 5대 계열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는 대계열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과들을 분류하여 사용하는 계열입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 규정에 있는 계열 체계는 교원수, 교사시설, 교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대계열에 속하는 소계열 일부 정보가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택합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현재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계열별 등록금 등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조금 생경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표준 분류라는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대체 표준 분류가 무엇인가? 표준 분류 체계와 표준 분류 계열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사전적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쓰는 그 표준입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여기에서 스탠다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ST, 저희 대표 메일 주소를 보면 ST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ST가 이 표준이라는 그 스탠다드의 ST를 따서 쓴 메일 주소입니다. 분류는 무엇이냐? 분류도 우리가 아는 그 분류입니다. 사전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과를 조사하는 중에 표준 분류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조사를 고려했을 때 학과의 속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과명,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를 고려하여 근거 기준에 되는 것에 따라서 나누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계란 무엇일까요? 체계적으로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체계란 말도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런 정의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개념적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럼 바로 표준분류 체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분류 체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각의 단어를 대입해서 이 표를 보시면 뭔가 새롭게 보이시지 않나요? 통계에 쓰이는 여러 대학의 모든 교육 편제 단위는 이 표 안에 어느 소분류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분류는 중분류에 속해 있고 그 중분류는 대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체 표가 바로 표준분류 체계입니다. 표준분류 계열은 원래는 대분류만을 일컫는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이는 통상적으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를 소계열, 중계열, 대계열로 부르기도 하므로 각각의 저 한 칸을 계열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열은 위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된 표준분류 계열 정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보시듯이 공학, 화공 고분자 에너지, 섬유공학 이렇게 대중소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계열을 비교해 보면 표준분류 계열은 대중소 계열이 위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대학 자체 계열은 대계열 내에 중계열이 없이 포함되는 소계열이라는 형태로 간단히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자율분류 기술서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인가? 대학이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보고 학과를 분류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말이 좀 많이 어렵죠. 어떤 책자를 보고 학과를 그 책자의 정의에 맞게 분류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은 입력 시스템에 양식화되어 있어서 양식에 있는 대로 학교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양식에 따라 문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양식은 이따 입력 시스템을 설명드릴 때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앞에서 대학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얘는 뭔가 모르는 용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인데 저희가 책자를 다 배부해 드렸고 PDF 파일로도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자에는 첫 번째로 대학이 교육 편제 단위를 자율분류하는 방법을 순서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의 기술 규정이라고도 하는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책자를 참고하시어 교육 편제 단위의 표준분류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학과의 일반 속성, 교육 속성을 고려하여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후에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자율분류 기술서를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1차 검토한 다음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 표준분류 계열에 대해 심의를 상정합니다. 그럼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가 분류한 표준분류 계열이 학교가 제출한 학과의 속성에 따라 타당하게 도출되었는지를 심의하고 의결해서 도출된 결과가 타당하다면 계열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이 적절한 계열로 조정 의견을 학교에 제시합니다. 즉 표준분류 계열은 1차적으로는 학교가 학과의 여러 속성을 고려하여 자율분류를 통해 계열을 도출하고 만약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로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열이 결정됩니다. 표준분류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표준분류 심의위원회는 표준분류 계열을 개정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를 보고 표준분류 계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분류 계열을 심의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분류 심의위원회는 각 중분류별 1인에서 3인의 대학 전임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